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미국 증시 랠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대체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한번 보시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요, 무려 3.1%나 급락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S&P 500하고 다우존스도 물론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이건 시장에 아주 분명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뜨거웠던 랠리가 어떻게 벽에 부딪혔는지 보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두 가지 큰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시장을 뒤흔든 셧다운 사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는지, 또 이게 전 세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랠리는 어떻게 멈췄을까? 정말 그동안은 거침없이 위로만 향하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강력했던 상승 에너지가 갑자기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번 하락을 이끈 건 뭐니 해도 기술주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1%나 폭락하면서 8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영웅이었는데 순식간에 시장을 끌어내리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린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마치 권투 선수가 원투펀치를 맞은 것처럼 동시에 시장을 때린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딱 보이죠. 왼쪽은 기술주 과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이런 불안감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거고요. 오른쪽은 정치적 마비,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투자자들을 엄청난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든 건 바로 이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어떻게 정치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이렇게까지 단단히 잡을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투자자들의 마음이 한 주 동안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월요일만 해도 이제 해결되나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주중반에 협상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죠. 그리고 금요일 사상 최장기 셧다운이라는 소식은 정말 시장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이 셧다운이 뭐가 그렇게 문제였냐면요, 당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깜깜한 안개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길어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공포를 증명합니다. 3년 만에 최저치. 뭐가요? 바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 이건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빅테크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바로 그 리더들이 지난주에는 가장 큰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S&P 500 기술 섹터가 정말 엄청난 매도 압박을 받았어요. AI 열풍을 이끌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힘을 못 썼죠. 결국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너무 비싸다. 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온통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불인 상황에서 혼자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9%나 올랐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팔란티어는 주 고객이 미 국방부 같은 정부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끝나기만 해봐라, 밀렸던 정부 계약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역설적이게도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정말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좀 더 넓혀서 이게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이 찬바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유럽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사상 최고치를 막 찍었다가 바로 고꾸라졌고요. 여기에 중국이랑 새로운 무역 문제까지 터졌죠. 반면에 중국은 좀 달랐어요. 물론 부동산 위기라는 큰 문제가 있긴 한데 오히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살만하다는 생각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하락을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투자 심리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기분이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이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이른바 약세장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은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상승 동력이 강했어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공포, 그리고 셧다운이라는 현실적인 정치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한 주였습니다. 기술주도 정치도 지금 둘 다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어디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할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